속까지 가려면 흑백 65도 더 하는 거 그러니까요. 78만 년 전에 최초로 구운 요리가 이제 작은 닭과 소도구하고 소와 돼지를 구했습니다. 거의 이제 사약 같은 느낌의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는 그래서 화학자라서 진짜 억울한 부분인데 화, 혐오 같이 되는지 오늘 또 배워갑니다. 지식으로 썰 풀고 실험으로 증명한다. 과학으로 놀자. 심심할 때 과학. 오늘 심심할 때 과학 첫 시간인데요. 안녕하십니까, 튀김 박사 임도원입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 튀김을 좀 하거든요. 한 20년 전부터 가게를 해서 하다 보니까 튀김을 좋아하게 됐고, 제가 또 연구하는 게 고분자인데 요리 재료들, 특히 뭐 튀김 재료들 보면 다 고분자거든요. 그래서 과학 원리를 튀김에 적용하는 것들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연구를 하게 돼서 책도 내고, 그래서 튀김 박사라고 좀 불리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화학연구원 신약정보기술연구센터에서 신약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 최경민이라고 합니다. 토요일 주말 예능에 스타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스타킹에 나왔던 그 닉네임이 이제 잽산손이었습니다. 루빅스 큐브라고 퍼즐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섭외가 돼서 한번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줄 알고 챙겨왔어요. 그래서 큐브를 가져왔는데 이거 섞어주실까요? 저 진짜 잽산손이 맞으신지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약간 덜 잽산손이 되겠는데. 자, 누르겠습니다. 시작. 오, 사초사고. 아직 죽진 않았네. 저는 푸드라이터면서 약사인데요. 제가 푸드라이터로 그러면 푸드 파이터로 되게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사실 먹방 꿈나무인데 나이가 이제 있어가지고 먹방을 못 찍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먹방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많이 먹나요? 기대해 주셨습니다. 네. 그 최소영이고요. 과학관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리를 되게 좋아하는 새아이 엄마예요.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제 최반장으로 통해요. 이제 파란반장, 최반장이라고 해서 홍반장처럼 여기저기 끼어드는 일들을 좀 많이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뭐 말들이 너무 길다 그러면 제가 바로 반장의 역할을 바로 딱딱딱 끊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요리를 담당해서 좀 여러 가지 실험을 같이 해주실 선생님이십니다. 네, 저는 냉면 잡수기도 하고 냉면 장수기도 합니다. 생각이 다른 냉면, 새로운 냉면, 이 시대에 교신하는 냉면을 만들어서 냉면 잡수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여주세요. 각자 좀 최근에 가장 맛있게 느꼈던 거 음식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튀김을 좋아하다 보니까 튀김 맛집들 많이 찾아다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덴뿌라 좀 꽂혀서 덴뿌라를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까 뇌를 얘기하셨는데, 이 감각기관들이 다 뇌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뇌로 사실은 음식을 먹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덴뿌라 같은 경우는 식감, 맛, 향 자체가 굉장히 좀 자극적인 음식이어서 뇌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좋은 음식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이 딱 대방어철이잖아요. 이 갓 잡은 대방어 회 아니면 숙성 대방어 회 이런 거를 너무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지방 맛이 너무 좋았거든요. 망원동에 좀 작은 프랑스 식당이 있어요. 테이블 몇 개 없는. 거기에서 이제 그 꽃게로 라비올리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꽃게 내장을 가지고 이제 그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먹는 건데, 그 감칠맛이 내장은 감칠맛이죠. 진짜 너무 맛있다. 그런 느낌이지. 사실은 저는 1일 1 라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끝나고 회사에서도 남아서 컵라면이라도 먹고 가는 정도 좀 라면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라면이 제 느낌에서는 그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극대화된 거는 아닐까? 라는 좀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맛을 느끼는 것 중에서 사실은 시각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후각으로 느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어떤 걸로 보통 제일 많이 느끼게 되세요? 감각 중에서? 사실 요리는 오감으로 느낀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히 맞을 것 같아요. 보통 맛있다라고 해서 맛을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는 맛보다는 후각이 좀 더 강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시각적으로도 요리를 느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이제 튀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감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오감들이 다 연결이 돼 있죠. 이것들이 균형을 갖출 때 요리를 맛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사실은 시각에 제일 많이 의존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낮 동안에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감각 정보의 80% 이상이 시각이고,
사람이 또 되게 시각 지배적인 동물이어가지고 눈으로 일단 보고 맛있을 것 같으면 많은 분들이 그냥 맛있어요. 심지어는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레드 와인 색깔이 나면 마시면 레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니까 사실은 화이트 와인에다가 빨간색 물감 이렇게 물들여 놓은 거 그런 정도니까 우리는 되게 눈으로 보는 거야. 민감하죠. 저는 약간 후각파인데 저희 몇 년 전만 해도 막 코로나 하면 걸리면 냄새 못 맡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코로나 걸려서 후각을 못 느꼈던 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계속 맛이 없다고 한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냄새를 못 맡으면 그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약간 후각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정말 대세 프로였죠. 회사에서 사실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사실 시각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코와 눈을 전부 가려주십시오. 저는 그냥 하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코까지 가려면 흑백요리 씨보다 더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보면서 해보고 싶었는데 코까지 갈 줄은 몰랐어. 일본에 무죠. 저도 무입니다. 2번 사과. 처음에 무도 알아보셨어요, 뒷선생님? 저는 그냥 아는 척 했습니다. 다들 무라고 해서. 두 번째는 저는 딱 씹었을 때 물 같은 게 좀 많이 나와서 아 이거 많이 먹던 사과구나. 그건 알았습니다. 무하고 사과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이 식감이 네. 무에는 그렇게 에어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예. 사과는 사실 공기가 거의 다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물을 먹다 보니까 끝에 약간 아린 맛이 나더라고요. 아마 아린 맛까지 뺐으면은 사과랑 구분이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였다. 예, 사실은 이 오감을 저희가 한번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느껴보려고 사실 이 실험을 좀 하긴 했었는데 푸드라이터님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게 오감을 더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책도 좀 쓰셨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제가 음식에 대한 거를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가끔 이제 그 음식점 가면은 그림 그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플레이트에다가. 그럼 불안해요. 뭐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림을 그려놓은 분들은 맛에 좀 신경 안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오감을 다 즐기는 게 되게 중요하고 뭐 시각적인 그런 즐거움도 중요한데 그렇게 아름답게 플레이팅 하시는 그 셰프님들 맛에도 항상 좀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다 보니까 저도 사실 시각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일단 갔을 때 보는 게 일단 시각적인 효과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의 시각적인 정보를 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디 갔는데 반찬이 나왔을 때 반찬이 굉장히 신선하다면 일단은 저는 점수를 좋게 주고 가고 반찬이 마냥 시들시들한 거 보면은 아, 이 집은 장사가 좀 잘 안 된다. 왜냐면 야채를 오랫동안 보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적 정보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점수를 먹고 가고 그다음에 맛과 향 그리고 마지막에 식감을 통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무랑 사과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눈, 코 막고 먹으니까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시각하고 후각이 맛을 느끼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구나 는 거를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맛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걸 언제부터 뭐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맛은 모든 동물들이 사실 다 느끼고 있고요. 사실 인간이 진화하면서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가 이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진화를 폭발을 시킨 거죠. 뭐 우리 선조들 우리 고인류 얘기할 때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얘기하는데 인간다운 인간이 출현한 게 한 200만 년 전쯤에 호모 에렉투스 그러니까 직립인간 네. 직립인간들이 78만 년 전에 최초로 구운 요리가 이제 고기는 아니고 생선을 구웠더라고요. 생선을 구운 그 유적이 좀 발굴이 됐어요. 왜냐하면 고기는 굽는 게 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비수가 필요하고 사냥도 힘들잖아요. 고기 잡으려면 아마 옛날 우리 조상들이 낚시나 아마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뭐 붕어 같은 거 낚아가지고 고기를 구웠는 흔적들이 발견됐고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최초의 요리라는 흔적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그때부터 사실은 인간의 뇌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한 거죠.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하는 계기가 된 걸 봐서는 요리의 시작 그리고 어떤 고기나 생선을 굽게 된 계기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이런 존재가 가능하게 된 거는 고기를 또는 생선을 굽게 된 때부터가 아닐까라고.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쓴맛을 느끼는 게 그 독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발달된 감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가 먹는 게 대부분 안전하다 보니까 쓴맛을 느끼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 밖에 이제 감칠맛은 뭐 아미노산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게 또 단백질의 합성에 쓰이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좀 발달해 나가는 게 아닌가. 어떤 감칠맛은 정확하게 어떤 걸 감칠맛이라고 하나요? 감칠맛이 우리가 느끼는 맛의 한 6번째 맛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오는지를 찾았을 때 저희가 흔히 MSG라고 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탐산의 나트륨염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 또는 저희 몸에 있는 그 ATP의 대사산물이 이노신산인데, 저런 것들이 우리 혀에 있는 수용체에 달라붙었을 때 저희가 감칠맛을 느낀다라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져서 6번째 맛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학적인 거고, 저는 그냥 감칠맛은 저를 계속 먹게 만드는 맛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감칠맛이 나면 계속 국물도 한 두 숟가락 더 먹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감칠맛은 약간 맛의 앰프와도 같다. 네, 그래서 어떤 맛이 있으면 그 맛을 좀 더 증폭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조금 요리의 맛을, 성격을 좀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일 쉽게 실험할 수 있는 게, 쓴맛이, 커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짜증나는데 할 때 이 집에 있는 MSG를 정말 손으로 집어가지고 한 2-3톨 정도 톡 떨어뜨린 다음에 섞어서 마셔보면, 아까보다는 얘가 좀 성격이 좋아졌는데? 쓴맛이 좀 둥글둥글해졌는데?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MSG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같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MSG만 놓고 보면 똑같죠. 저희가 뭐 실험실에서 만드나 다시마 이런 데서 추출하는 거나 똑같은 화합물. 구조는 똑같은 거죠. 네.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나트륨염을 만들어가지고 물에도 잘 녹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효율성은 더 뛰어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일반 천연에서 우린 것보다는 조미료는 조금만 써도 감칠맛을 나니까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는 효율성은 화학이 사실은 많이 좀 크게 기여를 한 거죠. 많은 닭을 구했죠. 예, 많은 닭과 소도 구하고 소와 돼지를 구했습니다. MSG가. MSG 천연이든 합성이든 사실은 구조는 똑같고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양의 차이를 좀 조심해야 할 뿐이지 현대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SG하고 소금으로 2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국물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엄청나게 막 맛있는 국물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게 사실은 앰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게 있어야 뭐를 좀 이렇게 앰프 역할을 해주는 거지. 밑에 재료를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맛을 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음식에 잘 만들어 놓은 음식이 있는데 여기에 MSG를 넣는 순간 이 음식은 뭐 이렇게 초가공 식품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해로워지고, 이거는 과학적인 견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식가 입장에서는 뭐 이건 너무 과하게 넣었다, 아니면 이건 MSG 따로 안 넣었지만 굉장히 감칠맛이 잘 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뭐 어떤 건강의 차원에서는 언론에서 막 이렇게 이슈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뭐 거의 크지 않다라는 게 사실 과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저희 친정엄마가 굉장히 그 자연의 맛을 강조하시던 분이시다 보니까 저희 막 육수 같은 경우도 다 뭐 야채 육수, 뭐 해산물 육수, 그리고 닭 버섯 육수 이걸 다 따로 놓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MSG 하면 정말 굉장히 그 편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슨 조미료를 넣으면 굉장히 나쁘고 나쁜 음식이 되는 것 같은, 정말 화학자라서 진짜 억울한 부분인데 어차피 다 똑같은 성분이고 이거를 누가 만들어서 갖다 주느냐 아니면 자연 재료에서 뽑아내느냐의 차이인 건데, 그래서 괜히 계속 오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좀 억울한 면이 있고, 사실 저희도 다 화합물이에요. 저희도 다 탄소, 수소, 질소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왜 꼭 그런 것에만 이렇게 화학 혐오 같이 되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영국에서 화학자 한 분이
우리가 이제 그런 화학 구조라든지 아니면 화합물의 이름을 보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첨가물 1호, 첨가물 2호, 첨가물 3호 이런 식으로 쭉 성분을 나열했는데 알고 보니까 블루베리야.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자연에서 먹는 그런 가공이 전혀 안 된 과일이나 채소에도 사실은 이제 어떤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사실 양이지. 장이죠. 그 어떤 내가 잘 모르는 화학 물질 이름이 여기 있네 해가지고 이걸 기피하는 거는 사실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니까 표시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우리가 먹는 뭐 사과, 귤, 블루베리 이런 데도 다 들어있다는 거죠. 맞아요. 과일 다 화합물 덩어리. 자, 우리가 이제 감칠맛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조미료가 들어간 걸 피나치 본인이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조미료가 들어갔어. 뭐 이 집은 조미료 때문에 뭐가 뭐 강해.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구별하실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건 못 맞추는 게 정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잘 아는 유명한 그 중국 요리사 분이 이제 업장에서 실제로 반찬이나 이런 거 나갈 때 이제 조미료를 넣는 경우가 있고 안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맞춘다고 하는 분들이 절대 못 맞춰요. 절대 못 맞죠. 절대 못 맞춰요. 이거 농도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미료를 과하게 넣었다. 이때는 맞출 수 있죠. 근데 살짝 넣으면 조미료를 안 넣고 이렇게 맛있게 했냐고 너도 모르고 반대로 빼도 아유 조미료 과하다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절대 못 맞춥니다. 그 딱 맞게 넣는 게 요리사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감칠맛의 어떤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육수들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좀 실험을 해보는 건데요. 냉면은 사실 감칠맛의 보고고 아미노산의 맛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야기 말씀 나눴던 그 농축된 아미노산의 맛을 한번 느껴보셔라라고 준비했고요. 여기에는 과학 기술이 많이 들어간 감칠맛도 있고 서울에서 가장 대표적인 냉면, 곰탕집의 육수를 지금 가져와서 본인의 절대 미각을 갖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왔고요. 이제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시겠어요? 맛있네. 다 맛있어요. 어떠셨어요? 그다음에 이 6번이요? 이 두 가지가 저는 1번, 6번. 1번, 6번이 대중적인 맛을 좋아하고 얘는 진짜 너무하다. 4번. 그럼 4번이 워스트. 4번 너무 싱거워요 일단. 싱거워서 감칠맛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4번은. 저랑 완전 다른데. 네. 저는 제일 좋은 게 5번이고요. 제일 안 좋은 게 6번이에요. 뭐 저는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뭔가 고기가 아닌 것 같아. 6번.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또 반대인데요. 4번. 개인적으로는 4번이 일단 좀 맛있게 좀 느껴졌고 여기에 다른 재료 넣으면은 재료 본연의 그 맛 있잖아요. 그걸 좀 잘 살리지 않을까 싶어서 베스트는 4번.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는 2번. 2번이 좀 약간 저한테 너무 짠 느낌이 좀 들어서 저도 엄마가 해주던 맛이 제일 많이 비슷해서 아무것도 안 들어간 순수 맛 같은 4번 하고 5번이 저는 입맛에는 제일 맞았어요. 저도 2번이 너무 짜서 사실은 조금 좀 많이 짜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 면이 들어가면 좀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가장 우리 잽산손께서 좋아하시는 네. 과학의 세례를 가장 많이 받고 대규모 생산을 하는 요즘에 유명한 세계적인 업체 CJ 비비고입니다. 최 반장님과 잽산손은 비밀번호. 역시 과학관에 계셔서 이 과학의 세례를 많이 받은 걸 참 좋아하시는. 과학자의 자존심을 지켰네요. 예. 6번 뭐야? 6번은요? 6번은 저희 집 냉면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저희가 테스팅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시다를 너무 많이 넣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영양 분석을 보냈는데 역시 저희 냉면에 20가지 아미노산이 잘 골고루 다 있는데 글루탐산은 소고기에 있는 것보다 무려 12배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6번째 저희 거는 드라이징을 한
최초의 냉면 육수다. 그래서 5번과 6번을 그렇게 잽산수께서 느끼신 건 정말 화학적으로 탁월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실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이건 진짜 재밌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귀한 또 재밌죠. 귀한 것도 먹어보고. 제가 어릴 때 강남에서 좀 살았었거든요. 역시 일본 어릴 때 강남에서 맛보던 맛. 지금 맛을 보다 보니까 이 감칠맛이라는 게 인간만 느끼는 맛일까요? 감칠맛이라는 거는? 일단은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 다 느낀다고 좀 봐야 되죠. 왜냐하면 고기가 분해될 때 나오는 것들이 이제 감칠맛 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식을 먹는 동물들이 감칠맛에 좀 민감한 거죠. 인간이 그래서 감칠맛에 민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육식을 하게끔 진화를 잡식이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육식보다는 수렵 채집이니까 야채나 과일 같은 걸 많이 먹었을 텐데 어느 단계에서 육식을 하게 되면서 감칠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고, 신기하게도 모유 있잖아요. 애기들 먹는 엄마 모유에 감칠맛 성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그 모유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감칠맛 성분이라는 학설도 좀 있고, 그래서 인간이 이제 감칠맛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제 되게 재밌는 사례가 우리 얼마 전에 중국으로 돌아간 우리 푸바오 판다가 감칠맛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낄 것 같은데. 못 느끼죠, 예. 근데 예전에 판다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아주 오래전에 판다는 감칠맛을 느낄 수 있었다. 예전에 판다들은 육식을 했는데 생존 경쟁에서 밀리면서 이제 대나무만 먹어야 되니까 그 기능은 퇴화가 돼서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동물마다 느낄 수 있는 게 다른데, 감칠맛은 대부분 이제 육식 동물들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감칠맛이라는 거는 어떤 뇌가 단백질한테 그러니까 이걸 좀 섭취하라고 주는 뭐 이렇게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자꾸 MSG 하는데 MSG가 아미노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뭘 하냐면 그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이렇게 다닥다닥 한 줄로 쭉 이어진 게 단백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서 뭘 하냐면 자기들끼리 밀쳐내고 당기면서 3차원적으로 접히고, 그게 우리 몸 안에서 뭐 세포 커져라 아니면 뭐 분화해라 뭐 그런 명령 체계를 수행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감칠맛을 통해서 저희가 아미노산을 섭취하게끔, 단백질 아미노산 섭취하게끔 유도가 되고, 그로 인해서 저희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까 고기 말고도 사실 아까 뭐 야채라든지 이런 걸 구울 때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제 저희가 또 말할 때 해산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육수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고기에 단백질 많이 들어있잖아요. 하지만 그 단백질 자체는 맛이 없어요. 맛을 느낄 수 없거든요. 그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쪼개졌을 때, 예를 들면 글루탐산 같은 경우는 감칠맛을 내는 거고, 또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은 달콤한 맛을 내고, 이렇게 또 어떤 아미노산은 또 약간 쓴맛을 내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가수분해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쪼개진다든지, 또 숙성을 하는 과정에서 근육 안에 원래 들어있었던 단백질 분해 요소가 이제 쪼개가지고 아미노산 단위로 쪼개줬을 때 이 맛이 나는 건데, 이제 채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쪼개주지 않아도 이미 그냥 아미노산 수준에서 녹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소는 가끔가다 뭐 이렇게 TV에 맛집 프로그램에서 채소를 12시간을 우려내가지고 깊은 감칠맛을 낼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조금만 끓여도 녹아 나와요. 근데 그걸 막 12시간을 끓이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보여주기 식인 거죠. 그래서 사실 감칠맛을 뽑아내기에는 해조류라든지 또는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쉽고, 다시마, 일본은 다시마 많이 우려 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탈리아는 토마토에 또 글루타민산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조미료 대신에 토마토, 뭐 일본은 우리나라는 뭐 이제 뭐 조미료 대신에 다시마. 이거 마찬가지 얘기죠, 사실. 불고기를 보면은 육류하고 사실 야채가 같이 들어있으면서, 야채를 볶을 때도 사실은 그 나오는 글루탐산 같은 성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고기 같은 경우도 이제 감칠맛 나는 성분들이 오는데, 이것도 사실 조화를 이루면서 상승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돈가스 하면서 조미료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미원 있잖아요. 미원을 가지고 뒤를 보니까 글루탐산하고 이노시산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97% 대략 한 3%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섞었을 때 그 증폭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그 이 미원의 원조인 아지노모토를 개발한 쪽에서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두 물질을 섞었을 때 감칠맛을 나는 효과가 글루탐산 그 하나 썼을 때보다 8배 정도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감칠맛 상승 효과라고 하는데 육류랑 여러 가지 해산물 또는 육류랑 야채를 섞는 요리에서 주로 나타나고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요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불고기라는 형태도 있지만 뭐 서양 같은 경우도 고기랑 야채를 스테이크 할 때 같이 굽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감칠맛 상승 효과를 예전에 경험적으로 많이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칠맛이 국물에 좀 모자라다 싶을 때 넣으면 반칙인 게 있잖아요. 구운 김. 김에는 사실 그 자체에 글루탐산 예. 들어있고 이노신산 들어있고 구안일산 들어있어서 사실은 MSG 더하기 핵산 조미료. 그러니까 원래 감칠맛보다 뭐 몇십 배로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국물을 만들었는데 맛이 없어. 그러면 김가루를 넣으면 김가루 맛밖에 안 나긴 하지만 갑자기 감칠맛이 확 올라오죠. 그래서 저희가 떡국에 막 김 부숴넣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아, 저는 그 김가루의 그 양념 맛이라고 생각했는데 김에 그런 성분들이 있군요. 아, 오늘 또 배워갑니다. 침 고이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과학자분들하고 이 음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똑똑해지는 기분이고 이 음식 먹으면서 이 화학 기호를 외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오늘 좀 다 어떠셨나요? 아, 너무 맛있었어요. 1번. 왜 자꾸 먹는 얘기하니까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빨리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요리사분들하고 저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또 동료 과학자분들하고 얘기하니까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어서 앞으로 또 계속 이런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과학 한 줄로 쓴다면? 감칠맛은 사랑이죠. 오른손은 거들뿐. 감칠맛은 인간다움. 자, 여러분의 한 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과학으로 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사랑해